여러분, 혹시 일 따로, 소명 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뭐랄까,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과 정말 가슴 뛰는 어떤 목적을 위한 삶,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런데요, 만약 이 둘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은 최재한 목사님의 직업을 통한 선교라는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개념부터 딱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텐트 메이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자기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그 직업을 발판 삼아 선교적인 목적을 이루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텐트 메이커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오늘은 그를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 한 명의 전문 기술자로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텐트 메이킹이라는 말은 그냥 비유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텐트를 만드는 장인이었다는 사실에서 나온 말입니다. 대단하죠? 생계와 사역 비용을 자기 손으로 직접 벌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한두 번 하고 만 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선교 여정 전체를 보면 이 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차 여정 때부터 시작해서 2차, 3차 여정에 이르기까지 정말 꾸준하게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왜 굳이 힘들게 일을 했을까요? 그냥 후원을 받으면 더 편했을 텐데요. 이제부터 바울이 왜 일을 했는지, 그 노동 뒤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전략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전략을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해요. 그레코로만 시대에 바울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사상을 전파하던 철학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당시 철학자들이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들을 보세요. 제일 좋은 건 부자 후원자 잡는 거였고, 그 다음이 여러 사람한테 기부받는 거, 쭉 내려가서 정말 최후의 수단, 진짜 어쩔 수 없을 때나 하는 게 바로 육체노동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죠? 바로 그 방법을, 모두가 꺼리던 그 방법을 자신의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일하느라 귀한 시간을 낭비한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그런데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에게 일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힘을 가진 무기였어요. 첫째, 나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다 라는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메시지에 신뢰를 더했고요. 둘째, 당시 사회 대다수였던 평범한 노동자들과 똑같이 땀 흘려 일하면서 그들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이렇게 스스로 일어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모델을 보여준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바울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시간여행을 해서 현대로,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텐트메이커라는 개념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유, 지금 하는 일만으로도 벅찬데 여기에 또 다른 무언가를 할 시간이나 에너지가 어디 있겠어.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런데 핵심은요, 퇴근 후에 남는 시간을 쥐어짜내는 게 아니에요. 발상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바로 신앙과 일을 하나로 합치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그 사무실, 그 일터가 곧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 즉 강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그래도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시간에 개인적인 신앙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탁월하게 내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고용주를 섬기는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고 회사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기회가 생기는데 깊은 이야기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또는 퇴근 후에 얼마든지 나눌 수 있겠죠. 물론 모든 직장이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신앙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심지어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막 정면으로 부딪히는 방식이 아니에요. 억지로 대화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먼저 좋은 관계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먼저 궁금해서 물어보는 순간이 와요. 바로 그때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책상이 어떻게 강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고기잡이 전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억지로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스스로 미끼를 물게 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먼저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고 대화적인 방식이죠. 그럼 이 방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흐름은 아주 간단해요. 첫째, 그냥 맡은 일을 정말 성실하고 탁월하게 해내는 겁니다. 둘째,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그 특별한 태도, 동료를 대하는 그 마음이 주변 사람들 눈에 띄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기죠? 저 사람은 뭐가 다르지? 하고요. 그럼 셋째, 결국 누군가 다가와서 물어볼 겁니다. 당신의 행동 뒤에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요. 바로 그때, 넷째, 그 질문을 기회 삼아 여러분이 가진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자연스럽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어쩌면 지겹게 느껴졌을지도 모를 여러분의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의 일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모든 내용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직업은 소명을 향해 가는 길에 잠시 들르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그 직업 자체가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 준비된 가장 완벽한 목적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쌓아가는 그 경력, 그 커리어가 바로 여러분 인생의 소명,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